새가 날아든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문성글입니다. 민주진보 포털 시민의 날개가 드디어 12월 10일 문을 엽니다. 뭘 할 거냐고요? 우선 총선과 대선 투개표 감시를 시민이 직접 하는 공정선거 감시단을 만들고요. 또 알바단을 박살내는 SNS 대응본부, 또 좋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정당별 응원단도 만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베타 버전 테스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써보시고 좋은 의견 많이 내주세요. 최고의 연대는 입금인 거 아시죠? 농협 301-0182-2885-41 사단법인 시민의 날개입니다. 개발비 10억 원을 모으는 일시 후원, 그리고 운영비로 쓸 CMS 월 회원 많이 등록해주세요.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순고빈에 드셔보신 느낌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면 순대를 먹을 때 그런 종류의 맛이 아니야. 고기 종류의 어떤 그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려면 역시나 먹어봐야 한다. 누구든 자신 있게 데리고 갈 수 있는 맛이다. 정말 맛있네 라고 돌아올 수 있는 맛이다. 내가 안 먹어본 종류의 음식이 세상에 또 있었구나. 입으로 들어올 때는 건강한 느낌으로 들어와요. 국물을 입에서 이렇게 갖고 놀다가 삼키는데 이게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 맛을 내가 혀로 계속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맛이었어요. 정말 새로운 맛이고 깔끔하고 집밥 먹는 느낌. 최인점 멋진 문의는 051-555-2244 한글로 순고빈의 .com. 진짜 궁금해요. 먹어봐야 알아. 드디어 신림동에 순고빈의 직영점이 생겼어요. 술 먹으러 가자. 예! 하하, 요즘 정말 입맛도 없고. 자넨 요즘 뭘 먹고 사나? 나는 요즘 상하식품에 전복미역국을 먹는다네. 전복미역국? 소라 조그만 거 들어간 거 아니고? 어허, 무슨 소리. 통전복 2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미역국이야. 통째로. 정말? 그럴 리가. 지난 30년간 완도에서 해산물 가공으로 유명한 향하식품, 그들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서울로 상경한 완도 향하식품은 햇섭 인증한 먹거리입니다. www.hyangAMALL.com 홈페이지를 둘러보세요. 각종 수산물이 원산지에서 맛난 식품으로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네. 김, 매생이국, 톳, 성게, 미역, 다시마까지. 야, 종류도 다양해. 유튜브에서 향하식품을 검색해보세요. 홈쇼핑 방송분 보실 수 있습니다. 페루에 나오는 안데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슈퍼푸드 예. 뿌리 식물인데 마카라는 식물이 있는데 해발 4,000m 넘는 고산 지대에서만 자란다. 고대 잉카 문명에서는 금보다 이게 더 비싸게 팔렸다고 할 정도. 그 마카 플러스 산삼, 우리나라의 산삼.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정력식품에다가 삼삼을 합쳤다. 뭐 이런 개념인 거지. 남미에서는 인정받은 마카,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서 최고인 산삼이 만났다고 하니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이 먹는 식량으로 선정할 만큼 세계적으로 검증된 완성식품입니다. 검색을 해보시는데요. 마카 산삼, 회사 이름이 영한네이처고요. YHNATURE 영한네이처.com 또는 co.kr 여기가 오리지널이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마카 녹용과 청소년용 마카, 어린이용 마카도 있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청문회도 있었지만 이번에 그 123정장 있잖아요. 김경일 이 사람이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2014년 그러니까 바로 세월호 직후에요. 2014년 5월 22일 날 감사원 조사 문답서라는 게 있어요. 그 문답서에 지휘부가 나한테 책임을 지우고 나 몰라라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그러면서 123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TRS를 이용해서 도착 보고와 동시에 세월호가 좌연으로 50도가량 기울었고 122 헬기가 상공에서 인명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세월호 갑판 및 인근 해역에 승객들이 보이지 않고 함수와 함미의 컨테이너가 표류 중이며 인근 1마일 이격되어 유조선 일척 대기 중이며 주위에 구조 선박 없다는 내용으로 세월의 현재 상황을 보고했으나 해양경찰청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TRS 교신 녹취록에는 제가 도착 보고 등을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신 기록이 고의로 삭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뭐 이런 식의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읽어드리면요.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선체가 많이 기울어져 있고 구명볼도 투하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승객들을 퇴선시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런 내용을 TRS를 이용하여 지휘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감사관님께서 TRS 녹취 기록을 수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123 정장은 자기는 가서 정상적인 상황 보고를 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승객들 전부 퇴선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제안을 했지만 상부에서 그거를 하지 말라 그랬다는 그 간접적인 자기 고백이잖아. 이 내용. 하지 말라고 했는지 어쨌든 교신 기록이 고의로 삭제가 된 건지 뭐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부활한 말은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좀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3정 김경일 정장이 배를 첫 번째 침묵한 건 9시 30분이에요. 첫 번째 목격한 건. 9시 정확히 30분에 거리가 떨어져 더 있는 망원경으로 세월호를 보고 있었죠. 그때 본 당시가 9시 30분이었고 이 9시 30분에 정확하게 다중무선통신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TRS라고 하죠. 52번을 통해서 세월호의 자연의 50도가 기울고 있고 주변에 122 헬기가 떠 있고 인명 구조가 되지 않고 갑판 상황이 사람이 없고 해상에는 각종 부유물로 떠 있고 유실물이 돼 있는 상태고 유조선이 1마일가량이 있고 구조 선박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 사항이 감사원 5월 22일 날 감사원 감사 자료에서 감사를 받을 때 TRS 아까 말했던 다중무선통신 샵 50분의 무선 내용이 삭제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고된 사항이 정확히 이게 9시 30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항을 조작의 여부를 감사원한테 편지를 써서 이거 조작된 거다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한 사유는 내가 현장 지휘자로 책임받아서 유일하게 나만 지금 희생양을 삽고 있는 것 같다. 이거에서 모면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감사원 결과가 보고된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감사원에 보고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 9시 30분에 TRS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의 TRS가 따로 있었는데 그 TRS의 번호는 어디에 저장이 돼 있냐면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로스 체크된 거죠. 목포상황실 비조에 녹화된 녹취록 511호에는 이게 대부분 아까 김경일 123정장이 말한 내용이 그대로 담아 있었다. 이 상황이 이번에 청문회 때 크로스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시작이. 여기서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왜 세월호 승객들을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수장시켰느냐 이런 부분에 관한 건데 보고를 하기를 123정에서 현재 승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져서 현재 못 나오고 있답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렇죠. 아마 잠시 후에 침몰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답이 이거예요. 서해청에서의 답이 이겁니다. 번청 1번님하고 명인 집타워 1번님 자기들끼리 이제 교신할 때 쓰는 그 용어죠. 타워 1번이 정확하게 경찰청장이에요. 예. 네. 지시사항이다. 네, 해경청장 예. 김석균이 타워 넘버 1번이죠. 아, 그렇군요. 예. 1번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건 밝혀진 거니까 명예훼손 상관없습니다. 번청 1번은 그러면 김석균 해경청장이고요. 그리고 명진 집타워 1번은 그러니까 김수현 서해 해경청장이에요. 예. 실명으로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시사항이다. 123 직원들이 안전장구를 갖추고 여객선 올라가 가지고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란다. 빨리 탈출을 하게끔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안정시키라는 거야. 동요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다른 어떤 음모론을 떠나가지고 승객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그러니까 9시 30분에서 지금 우리 나무님이 말한 게 9시 45분 사이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한번 생각해보자고. 배가 50도로 기울고 있었고 9시 45분에 배가 70도로 기울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완전 침몰이 10시 11분에 완전 침몰이 됐거든요. 박근혜 공주가 얘기한 골든타임이 바로 9시 30분에서 10시 아닙니까? 이때 퇴선 명령을 내렸다면 100% 살릴 수 있다는 건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아까 말했던 상부 지시라 함은 김수현 서해 해경청장이
안정장구를 갖추고 여객선에 올라가 승객에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을 시켜라 이런 겁니다. 이때 상황이 언제였냐면 47분이었어요. 배가 70도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죠? 배가 70도로 기울고 있었는데 퇴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고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안정을 시키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짚어봤어요. 김석균 해경청장이 그 전에 지시를 내리는 게 어떻게 내렸냐면 승객이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어떤 보고를 했냐면 창문을 깨고 지금 뛰어내리면 주변에 구조정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살릴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는 측면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청장이 무시해버리죠. 무시하고 나서 이수연 서해 해경청장이 이후에 안전장구를 갖추고 여객선에 올라가 승객의 동요를 막고 안정시켜라는 말은 뭐냐면 이후에 사건이 확대됐을 때 자기는 빠져나가는 문구입니다. 이게 난 조치했다 이렇게 빠져나가기 위한 사실상 퇴선 명령을 이때 김수현 서해 해경청장이 퇴선 명령을 즉시 내렸어야 됩니다. 그런지 내리지 않고 이렇게 말을 돌린 건 윗선에서 퇴선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공무원적 발상을 내렸던 겁니다. 그 상황이 7시 47분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지휘 체계가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제일 밑에고 중간에 해양경찰서장이 있고 서해해경경찰청장 김수현이 있단 말이에요. 인데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퇴선명령을 내릴까요? 라고 문의를 했는데 여기서 김수현 서해해경경찰청장이 일단 배를 더 이상 기울지 않게 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 사태를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지 않는 상태를 유지시켜놓고 그 다음 조치를 강구하란 말은 승객을 그 안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뭔가를 기다리라는 얘기를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정상적인 매뉴얼대로 준비한 게 아니라 기울고 있는 배를 기울지 못하게 방지를 취하라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린 거란 말이지. 그건 안에다 사람을 두고 배는 더 못 기울게 하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미 이 얘기가 나와서 조치를 취하기에는 배가 너무 기울어져 버리는 바람에 7, 8분 후에 배는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요걸 발전시켜 보자고요, 이야기를. 저는 이게 구조 매뉴얼이 아니고요. 구조를 하는 모습을 특정한 매뉴얼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비전문가,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전문가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제가 왜 시간대별로 얘기하냐면 아까 찌라시님 얘기를 잠깐 넘겼는데 읽어보세요. 그 찌라시님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10시 7분 상황인데 7분 상황은 70도 이상에서 곧 완전히 전복되기 8분 전. 3, 4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목포 서장이 뭐라고 했냐면 1번님이라고 했어요. 1번님은 누구냐면 김석균 해경청장입니다. 1번이 배수 작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보고 사항이 지금 사람이 뛰어내리면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했고 그랬더니 그 이후에 김수현 서해 해경청장이 안전구를 갖추고 여기에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사항이란 말이에요. 순서가.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김수현 서경청장이나 목포서장이나 김석균은 어떠한 경우에도 퇴선 명령을 내릴 마음이 없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아, 그러니까요. 예.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 나무님의 이제 주장인데 거기에서 구조하는 것처럼 폼 나게 좀 해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목포 서장만 하더라도 7시 7분 상황에서 사람들을 밖으로 뛰어내리게 한다면 10시 7분. 10시 7분에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깔아앉기 7, 8분 전이죠. 이미 침몰을 할 거다라는 보고가 나온 지가 20분이 지난 그 상황에서도 밖으로 뛰어내리게 한다면은 그 인근에 배들이 많아서 구조가 가능하다. 거기까지 알고 말을 있었지. 했단 말이야. 이 말을 했는데 그렇지. 거기다 대고도 계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전력을 해서 배가 더 이상 침몰 안 되도록 배를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탈출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 사람은 지금 배를 세우자는 거야. 배가 70도 기울어진 배를 세워라 라는 이야기를 한 거는 무슨 이유냐. 그러니까 그 얘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가설은 하나는 그냥
자꾸 뭔가를 하는 듯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해라. 이게 이제 1번이고 2번은 찌라시님 얘기처럼 그게 아니라 배를 세우면서 뭔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면서 사람이 구조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뭔가의 짓거리를 더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냐. 이 이제 두 가지 가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첫 번째 가설이 어떤 거냐면 이걸 세우려면 250도급 배가 와서 옆에 견인을 해서 더 이상 침몰을 못하게 막아야 됐는데 그 막아야 되는 배가 여기에 올 시간이 올 시간에 이미 침몰이 끝나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구조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요. 이게 배를 세우는 게 뭔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일단 사람이 빠져나가고 배를 세우든가 그렇죠. 말든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배를 못 세울 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그럼 일단 퇴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뭐 차차로 봐서 옆에 있는 배들이 뭐 옆구리를 밀어서라도 70도 기울어진 배가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한다 라고 하면 원스텝 투스텝으로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로 중요한 지금 배가 70도가 기울어서 솔직히 이게 정상적인 복도를 통해서는 밖으로 빠져나가기가 이미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든 창문을 깬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단 밖으로만 나가게 하면, 바다에 뛰어들면 그 옆에 구조할 수 있는 배들이 있어 놓으니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사람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배 기우는 것을 막아야 함네 하는 소리를 하고 있냔 말이지. 그렇죠. 이제 그 상태에서 또 추가로 아까 다시 10시 7분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아까 이제 두 가지의 의문점이 나온 거잖아요. 배가 지금 멀리 있는데 큰 배를 가져와서 더 이상 침몰 못하게 하는 건 시간상에 끝나는 거고, 왜냐하면 정확히 배가 10시 20분에 완전히 침몰했어요. 아까 말했던 10시 7분 상황에서는 약 13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빼면 실제 11분 이전에 탈출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배가 완전히 이제 90도 이상 넘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이때 아까 다시 김경일 123정장이 왔을 때 헬기가 공중에 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확인이 또 된 겁니다. 헬기가 목포서장이 10시 7분에 통신 호텔 2로 날렸던 게 뭐냐면 항공 구조가 내려가서 구조를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헬기는 언제부터 떠 있었냐면 123정 왔을 때도 와기 이전에 떠 있었단 거야.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김경일 경장이 얘기한 거 창문 깨고 나가면 퇴선 명령 내리면 다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9시 30분 이전에 와 있던 헬기가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거기에 전문 구조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문 구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배에 내려가서 창문을 깨서 퇴선을 시키지 못했느냐의 의문점을 10시 7분에 김수현 서해 해경청장이 답을 해준 겁니다. 항공 구조가 기내에서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10시 7분 이전에 이 배가 사람을 태운 때 침몰할 것이라는 걸 이 지휘계통은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고. 우리가 고위침몰 얘기하잖아요. 고위침몰입니다. 이건 고위침몰입니다. 사람을 들어간 생태로 고위침몰. 왜 그러냐면 최고의 지휘권자, 그러니까 김석균 해경청장이 적어도 지금 밝혀진 팩트로만 보더라도 9시 44분부터 골든타임 10시 7분 사이에 사람이 안에 있다는 걸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경우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현장 지휘관이 퇴선 명령 내려야 됩니다 하면서도 불구했는데 공기 주입할 거고 대형 선박이 와서 더 침몰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헬기가 내려가서 구조를 못할 것이다까지 얘기를 알려준 거라고. 그러면 이미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상태였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처음 간 그 123정 김경일 청장 그 사람은 뭐 어떻게 한 거야? 뭐 이런 등등의 의문이 있었지만 뭐 그 사람은 재판정에도 오고 뭐 등등이 있었잖아요. 여러 번 증언을 하고. 근데 이 사람 말은 나는 다 했다 이거야. 본대로 보고하고 다 했다는 거야.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 해경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교신 기록을 보니 내가 한 말이 다 빠져버렸네? 누가 이것을 고의로 삭제를 했는가? 라는 것을 좀 확인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 밑에 지금 있는 그나마 지금 목포서장
이 사람만 해도 대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보다 위에 있는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그리고 그보다 위에 있는 김석균 해경청장은 계속해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태선 명령은 안 내리고. 그렇다면 이게 답이 나왔네. 김석균 이 사람하고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라는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왜 태선 명령을 안 내렸니? 라는 거를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드러난 팩트로만 따져도 김석균 같은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주 직접적인 책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조치 같은 거 조차 받지들 않았어. 왜 그런 거야? 왜냐하면 현지에서 얘네들 말은 그거야. 1, 2, 3정을 OS 지정이라 그래갖고 OSC 지정이라 그래가지고 현장 구조 임무의 총 책임 본부를 센터를 이 권한을 여기다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조 본함으로써 그 모든 실내 상황을 전부 컨트롤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고받은 바가 없고 모른다고 잡아떼는 거잖아. 잡아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아예 진행이 안 된 거야. 왜? 현장 책임자로서 이 배가 지정이 돼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김경일 정장은 아니다. 나는 그런 게 지정돼 있는 사태도 몰랐고 우리 정도 사이즈 배가 어떻게 그런 구조 활동을 총 지휘를 하냐. 나는 그런 거는 내가 받은 임무가 아니다라고 잡아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높이 있는 애들한테 높은 놈들한테 지금 구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늦습니다 하는 얘기를 무려 1시간 10분 가까이 계속 보고를 했는데 얘들은 헬리콥터로도 보고를 받고 무선통신으로도 보고를 받았던 내용들을 보고받은 바 없다. 바빠서 보고서 쓰느라고 나는 거기 상관할 수가 없었다라고 잡아뜀으로 인해서 모든 책임자 그러니까 해경 안에서 그 당시 상황 지휘를 했던 모든 책임을 다 1, 2, 3 정장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제 추가로 얘기하면 이 정도 규모의 OSC의 역할을 하려면 최소 250톤급 이상의 함정이 있어야 하고 김경일의 말에 의하면 1000톤급이에요. 네, 1000톤급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123정이 100톤급이고 그렇죠. 100톤급이죠. 한 10배 큰 배가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도 250톤이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자기네는 공익요원 2명과 정규직원 5명밖에 없고 더더욱이 헬기의 운영 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더를 네가 OSC의 역할을 하라고 오더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게 지금 팩트인 거죠. 아무것도 권한을 다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서 또 의문점이 남아요. 그러니까 추정도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의문점이 났습니다. 첫 번째 TRS 기록 있잖아요. 여기 조작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단순하게 윗사람들이 자기들 잘못한 것만 실수해서 그걸 조작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하나 더 우리가 빠져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면 왜 니들은 선원들만 구해왔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어떤 오더를 받았길래 어떤 명령을 받았길래 선원만 구해왔느냐? 여기에 대한 의혹은 좀 빠져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변명은 김경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나는 그 사람들이 일반 승객인 줄 알았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네. 이 사람 전화기 2번 빌려준 거 뽀록 났잖아. 승객들이 나오는 입구하고 지금 선원들을 구했던 입구는 선원들만 나오는 입구일 수밖에 없는 곳이었던 거고. 조타실에 네. 가까운 쪽이었다는 거죠. 더 열받는 거는 선원들이 자기들 구하러 올 걸 알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맥주까지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TRS에는 분명히 이런 뭐뭐뭐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 같은 것들이 더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김경일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뭔가 다른 오더를 받았다. 어느 지점에 가서 정확하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구해라 이런 오더 같은 건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김경일이 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조금만 더 양심 선언 내지는 자기가 정말 억울하니까 거기에 대해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김경일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경일 유일하게 김경일만 형사처벌 받았어요. 형사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억울함, 서운하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가족이 불쌍하거나 내 지휘 책임 때문에 이거를 벌린 게 아니고 양심선을 한 게 아니고 조사를 요구한 게 아니고 자기가 수없이 많은 오더 받은 것 중에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 내가 지금 이거를 벌을 받고 있는 게 너무나 억울하다는 겁니다. 억울하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지 결코 유가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경일이 수없이 많은 의혹과 오다들을 다 숨기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밝혀진 거는요. 지금 뭐 새로 김경일이란 사람이 막 발언을 해서 된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5월 22일, 5월 달에 감사원이 조사를 한 거라. 해경한테 야 니네 이거 다 갖고 와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해경이 제출한 그 기록에 난 분명히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해경이 감사원에 제출한 기록에 보니까 내가 한 말이 다 빠졌대 라는 게 이제 이때에 이미 빠져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경일의 그 이야기 안에는 상당히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숨기고 있는 게 있고 플러스 자기 혼자 독박을 쓰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딜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거기다 추가 감사원 조사 문답서가 5월 20일 날이에요. 작년. 14년. 근데 김경일이 나중에 형량이 감경되면서 결국은 재판이 끝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 꺼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걸 수도 있지.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말을 아슬아슬하게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은 사람한테 처음에 야 네가 좀 들어가 있어 라고 해놓고 이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뭔가 이렇게 물론 잡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은 못하지만 이 사람의 입을 최대한 막으려 그러면 뭔가 상대방한테 보상해주는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일단 법원의 형량도 물론 법원이 자각됐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직접 간접적으로 이 사람의 죄 같은 것들을 변호사들이 이 사람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주고 막 이러면서 이 죄가 좀 감경됐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이 과정들이 뭔가 의혹투성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도 1심보다 훨씬 형량이 낮아진 채로 그렇죠. 대법원에서 끝났기 때문에.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어쨌든 감사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쌩 깠고 검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소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검찰도 경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의견으로 추가 수사의 의견으로만 했지 이게 실제 법정에서 깊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아까 나무님이 얘기한 그 부분인 거죠. 진미 냉면 좋아해? 네, 정말 좋아해요. 어느 냉면 좋아하세요? 저는 평양식 냉면. 난 함흥식 냉면. 혹시 설원냉면이라고 들어봤나? 강원도 영월에서 시작해서 현재 강원도와 충청권을 휩쓸고 있는 냉면이라는데? 아, 이름부터 시원하다. 설원냉면. 눈꽃의 원조라는 뜻이래. 그런데 고기는 없나? 왜 없겠어. 푸짐이보쌈이라고 냉면만큼 잘 나가는 메뉴가 있지. 홈페이지 가봐봐. 가맹점 관리가 기가 막히네. 여기는 성공하겠다. 아이스해피.com. 시원해서 행복한 냉면. 1644-8781 설원냉면. 맛있는 겨울 메뉴 육개장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사장은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색이 말이 아니네. 글쎄, 계절을 타나? 미네랄 바이오에서 만든 천연 이온 칼슘 화장품을 써봐. 진미 언니도 그 화장품으로 피부톤 좋아졌더라. 맞아. 엄청 예뻐졌던데? 그래? 미네랄 바이올립? 미네랄 바이오. 야, 그거 어디서 사는 건데? 벌써 구매할 필요는 없고 일단 회원가입해서 공짜로 주는 키트를 먼저 써봐. 검색창에 미네랄 바이오 치고 들어가 보세요. 겁나 좋아. 엄마가 아기랑 쓰는 천연 화장품이야. 미네랄 바이오에 가입하셔서 추천인 아이디에 버드플라이라고 쓰시면 대용량 미니키트와 이온 칼슘 미네랄 스프레이 70ml를 드립니다. 시작하세요. 미네랄 바이오. 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co.kr birdfly.co.kr 많은 분들의 가입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호 청문회장에서도 이번에 출동했던 해경과 관련한 지휘체계 문제에서 그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이 나오긴 했지만 이 사람은 1, 2, 3정을 핑계대고 완전히 빠져버렸고 이와 연계되어 있는 1, 2, 3정 안에서 이런 증언이라든지 이런 기록이 있었음에도 전혀 언급이 안 됨으로써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연락을 못 받았거나 바쁘고 보고서 쓰느라고 그 상황 지휘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끝났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게 왜 이제 나오냐고 이게. 아니 근데 지금이라도 그 목포 서장은 빨리 퇴선 명령을 내려야 하고 그러면 사람이 산다라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계속 아니다. 배를 더 침몰 안 되도록 세우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런 소리를 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이 사람하고 그 위에 있는 김석균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새로 수사가 됐든 뭐가 됐든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미 이렇게 그러니까 까졌잖아.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보면은 고의 침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고의 침몰의 어떤 의도, 이걸 고의 침몰을 시켰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국정원 문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 배를 침몰시켜서 얻는 이득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렇지.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고의 침몰을 시켜서 국정원이 얻는 이득은 뭘까 생각해보면 약간 아리까리해. 뭐 전국을 전환시킨다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를테면 이런 또 의혹도 제기해볼 만해요. 그 김석균의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좀 무리한 추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분인가가 나타나기까지 뭔가 최대한 상황을 딜레이 시켜야 되는 어떤 의혹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건 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단 말이야. 이게 뭔가 구출쇼 구출쇼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막 뭐 국정원 뭐 등등에 이렇게 막 몰려서 부정선거 막 이런 거에 몰려 있던 판에 아싸 우리가 참 배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배가 넘어가네 사람이 죽네 했는데 그때 영웅적으로 누군가가 빰빠라밤 해가지고 왜 이명박 때 소말리아 가가지고 뭐 해적을 뭐 해적으로부터 뭐 선장을 구출 한 해 만에 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뭔가 더 큰 그림에 연안에서 배가 넘어갔는데 그것도 학생들이야. 근데 그때의 혜성과 같이 나타난 누군가의 일사불란한 지휘하에 다 구조하였습니다. 브라보. 이거를 연출을 하려던 게 아니었나. 혹시 그분이 혹시 혼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혼이 비정상인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만약에 연출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전원구조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오보가 전 방송국에 뿌려졌잖아요. 준비가 돼 있었지. 그 뭔가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 뭔가 손발이 맞지 않아서 구조쇼가 아니라 우째 이라지도 저라지도 못하는 상태의 침몰쇼가 됐네라는 그런 어떤 이상한 상황. 자, 그래서 그 7시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어디 서울시내 모처에 있었네 뭐 안에 청와대 담장 안에 있었냐 밖에 있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현장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여기까지 더 이상 나가시면 안 되고 어쨌건 간에 7시간 사생활이 그것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또 자기들이 스스로 올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사생활이라는 말로 이 코르크마개로 봉합을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어쨌든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국민한테 밝혔던 게 너무 빨리 넘어졌다. 이게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키워드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게 그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로 배가 그렇게 큰 배가 빨리 침몰한 경우는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김석균이가 아직 처벌도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상황에서 빨리 퇴선 명령 어떤 시간이라도 무조건 퇴선 명령이었다고 지금 이 시간대별로 보면 1시간 10분은 명령을 내릴 여유가 있었어. 근데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그 당시 우리 기억들 아시겠지만 무슨 영상 같은 거를 계속 요구했다 그랬잖아요. VIP를 위한 동영상이 준비됐느냐. 이번 거는 꼭 동영상으로 자료를 줘야 된다. 이따위 녹취록이. 왜 그러고 있었냔 말이야. 그러면 그 상황을 면밀히 어딘가에서 청와대가 아닌 어딘가에서 계속 스크리닝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근데 했는데 제가 아까 그것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우리가 헬기를 놓치는데 그러니까 44분의 헬기에 보고를 했을 때 목포 서장이 하는 말이 헬기에서 구조가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리 확신을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23정장은 헬기에서 전문 요원이 있었으니 내려가서 창문을 폭파하고 퇴선 명령을 내릴 시간이 44분이었단 말이야. 그때로부터의 정확히 골든타임이 30분간이었잖아. 이때 모두 다 선원을 구출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컨트롤하고 있었단 말이죠. 계속 90도까지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90도 넘어져서 훅가닥 갔단 말이야. 넘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요. 저는 그런 가설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7시간 후에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그렇게 발견이 어렵습니까? 같은 소리를
하냐고.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자기 책임전가 발언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라는 몰랐어, 말을 하느라 더 무리한 소리를. 모든 국민이 그 상황이 어떤 건지를 다 알고 있는데 혼자 무슨 혼이 빠져나간 거 같아. 여기에 영구가 금덩어리 안 묻었음 같은 거. 그렇지. 그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 우리는 몰랐었는데요. 세월호 특조위에 아직까지도 진상규명국장, 이게 세월호 진상조사의 핵심지 자리래요.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임명을 안 해주고 있는 거야. 다른 건 다 임명했는데 세월호 특조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진상규명이잖아요. 근데 진상규명국장을 아직까지도 임명을 안 해주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세월호 특조위에서 빨리 임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진실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멀지각한 꼼수가 생기는 거야, 이게. 이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8월 11일 날 공고를 냈대요. 그리고 20일 날 면접도 했다네. 근데 인사혁신처에서 역량평가를 해야 되고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거쳐서 11월 19일 날 검증을 통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안 내주는 거야? 아니야, 석 달을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 공고 내가지고 사람을 확정하는 데까지 청와대에서 석 달을 잡고 있었다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강간무소식인 거야 지금까지. 응? 지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청와대에서 뭔가 재가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인사들 중에 그냥 공석인 채로 재가를 안 해줌으로써 그냥 공석인 어디 여시나 먹어봐라 라는 식의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요거는 좀 약간 그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은 게 세월호 청문회 특조위 활동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딜레이 시켜서 이 사람이 활동의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리려고 아직까지 지금 임명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성사반장을 임명을 안 해주고 야 니들 가서 범인 잡아와 해놓고 아직까지도 현사반장에 대한 임명권 내지는 인사 기록은 청와대에 보관돼 있다는 얘기인 거야. 거기서 끊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장관급 고위 인사들 인사청문회 정도 심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내에 인사풀이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그러니까 붕괴된 상태인데 세월호의 국장급을 청와대까지 검증하는 청와대에서까지 검증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것도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청와대가 범인이지. 그렇지. 확실히 그러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진상규명국장이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진상이 규명되면 안 되는 거야. 뭔가 일이 진행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상적인 어떤 진짜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있어서 규명이 돼갖고 좀 억울하게 좀 썰려 있는 의혹까지도 풀어줄 법도 한데 아예 그 원천 봉쇄시켜놓고 최대한 좋게 봐주자고 해도요. 자기들 마음에 드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씨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자기와 관련되지 않는 건 가차 없이 국민한테 공개하고 응징해요. 네, 단호하게. 쇼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세월호만큼은 철저하게 BH가 이들을 옹호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박근혜 씨가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 뭔가 좀 최대의 업적을 한번 남겨보려고 그랬는데 실패로 들어가면서 너무 싫은 거야. 자체 생각하는 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씨 스타일이 무슨 뭐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과감히 죽여버리잖아요. 못하게. 매우 강력한 그 명령권이 있는 거거든. 그다음에 특히 전공로 같은 경우 집회 한번 했다는 이유로 200개의 자치구의 노조 사무소를 다 폐쇄시켜버렸잖아. 강력하잖아. 근데 세월호 같은 경우 박근혜 씨나 BH가 관련이 없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관련자 전원 구속이에요. 박근혜 씨 스타일이. 근데 이상하게 세월호만큼은 옹호하고 보호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다 BH가 그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만약에 박근혜 스타일대로 한다면 세월호에서 TRS 녹음기 전부 삭제한 새끼들 전원 색출해 해버리면 다 뒤집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눈에서 레이저를 뿜으면서. 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김석규는 두 가지 잘못을 했거든요. 배에서 사람들을 나오지 말라고 한 거야 사실상은. 퇴선 명령을 하지 말라고 계속 자기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김경일 정장의 기자회견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지시를 하잖아요. 퇴선 명령을 내렸다라고 거짓말하라고 지시한 사람도 김석균이야. 그래놓고 삭제해버리는 이 사건의 핵심은 김석균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김석균이라는 인물과 또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국장을 임명 안 해주는 부분과 요거의 묘한 어떤 그 이상한 구조를 이루면서 청와대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키를 쥐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
퇴선 명령을 김석균이한테 권한이 있냐, 김수현한테 권한이 있냐, 목포서장한테 있냐, BH에 있냐, 국정원에 있냐에 이게 말려버리면 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가 없다. 퇴선 명령은 누구나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매뉴얼에 따라. 이게 전쟁에서 발포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주 항쟁처럼 쏠까요 말까요 전화해서 쏴라 했을 때 쏘는 게 아니라 즉시 매뉴얼에 따라 누구든 퇴선 명령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헬기에서 내리든 123정이 내리든. 근데 제가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당연히 탈출하시오 같은. 만약 화재 났는데 소방서가 저기 잠깐만 기다려요. 네, 조금만 있어. 지금 물어보고. 불이 더 번지기 전까지 움직이면 안 돼. 불이 조그만 땐 너 움직이면 안 돼. 더 크게 날 때 움직여야 되니까 안전하게 집 안에 있어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 그다음에 소방청장한테 전화해서 저 지금 진입할까요?라고 그러면 진입해 이래야 가는 얘기가 된다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때도 해경들이 호주머니 손 놓고 담배 피는 사진이 찍혔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뭐냐면 누군가가 그 퇴선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저는 내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리려고 하는데 계속 내리지 마. 내렸다는 겁니다. 제 얘기. 그러니까 어쨌건 이 세월호 사건의 핵심 키는 이제 김석균이 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명령을 김석균한테 일단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다를 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렇죠. 뭐 김석균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양심선을 한번 해주면 재밌겠는데. 그럼 새날 출연이죠. 바로 출연이죠. 새날 출연이 문제가 아니지. 아무튼 그런데 아까 인사에 있어서도 일부러 재가를 안 해주고 그렇게 딜레이를 시키고 뭉개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어서 공석인데가 많다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요. 교육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국립대 총장을 다 뽑아놨는데 재가를 안 해줘. 교육부가 붙잡고 안 해줘. 뭐 진주교대, 경상대, 강원대 이런 데가 다 이제 막 총장이 공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부가 왜 재가를 안 해주느냐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어. 그것은 청와대 입김 때문이요. 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청와대가 일부러 나 마음에 드는 사람 올릴 때까지 재가를 못 해주갔스. 일이 되든지 안 되든 알아서 해. 뭐 쫄리면 뒤지시든가 니들 뭐 괴로우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갖다 올리든가 이러고 있는 게 도처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로군요. 자, 다음에 누가 이상한 애드립을 다 치십니다. 결론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다. 누가? 주어가 없잖아. 이번에 특조위에서요. 또 충격적인 건데 사실은 우리가 하도 충격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충격적이 아닌 충격적인 뉴스 바로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그 청문회 나온 그 증인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응 지침을 만들어 놓고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 입을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수사로만 보면 만약에 특조위가 수사권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다 개인별로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대질신문 같은 거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종의 훈련을 한 거 아닙니까? 매뉴얼을 갖다 놓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이야기에는 모른 척해라. 기억 안 난다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이런 사건이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조하려고 했으나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역부족이었다 정도가 증인들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욕을 먹죠.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기서 입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걔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범인은 원래 우리나라 법에도 그다음에 관례적으로도 자기 범죄를 숨기고자 하는 권리가 있어요. 예, 그걸 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 안 했어. 쌩깔수하고 자기 범죄를 추리는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600만이 서명하면서 요랬던 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달라는 했던 겁니다. 근데 수사권이 없지. 수사권과 아니지. 기소권이 없어요 지금 특조위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강제적으로 징발을 못하는 거예요. 너 이리 와. 그래놓고 가둬놓고 수사를 하거나 자체 수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증인도 아니야. 참고인 자격으로 오는 느낌. 참고인만 또 못하는 느낌. 그런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가 방해했냐. 박근혜 씨가 직접적으로 못 준다고 했잖아.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뭐 뜬뜬뜬. 국회로 밀어놨다가 국회에서 정작 법을 만드니까 시행령으로 반대로 찍어 눌러 내려버리는. 네. 그래서 이 범인의 의혹을 샀던 게 바로 BH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명확히 드러나 있잖아. 아까 나무님이 얘기한 대로 맞아요. 범인은 자기 범죄를 숨기려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그걸 증명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 다 권리가 있는 건데 당연히 내가 총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지가 빠져나갈 길은 모색하겠지. 연습도 하고 존나 시나리오도 쓰고.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보는 그렇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막은 자가 BH예요.
정확히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게 청문회에 참석하는 증인들이 대응 지침 이게 달리 담겨 있는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자료 이게 제목인 거라. 그렇지. 이런 문건을 발견을 한 거예요. 특조위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야. 그게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내부적인 어떤 고발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어쨌든 간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겁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놈은 이렇게 증언하다 보면 퍼즐을 짜맞추다가 보면 그 증인들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있지는 못해도요. 이쪽 파편의 증언들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뭔가 드러날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괄적으로 짜 맞추냐면 핵심적인 의혹에 관련해서만큼은 모른다고 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자. 이렇게 만들어놓지 않으면 뭔가 밖으로 새 나갈까봐 두려워서 이랬다고. 그렇죠. 입 맞추기 또는 입단속인 거죠. 서로.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추산해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숨기고 싶어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책임 회피하기 위한 개개인 간의 어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 말에 의해서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게 두려웠던 사람들이 어떤 핵심 의혹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오면 모른다고 해라라고 말을 맞춰보니 범죄 상황인 거잖아요. 너무 웃긴 게 이 30-40페이지에 달하는 이런 문건에 이게 참사 초기 구조 활동과 관련된 특조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해라 라는 예상 문답집이 지금 30-40페이지짜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모범 답안. 그래서 그게 증인들이 청문회 모의에 오기 전에 이 문건을 토대로 그러니까 문제집을 토대로 해서 대책회의를 한 걸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사전 학습을 딱 통해서 그리고 나서 딱 그 현장에 나타나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질문 문제집에 나와 있는 답대로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특조위 때에 그 이전에도요 뭐 이런 식의 문건이 하나 더더리 난 게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 답을 하자라는 게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답을 하자라는 게 그 문건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럼 한두 개도 아닐걸? 아니 근데 이거를 그 안에 있는 그 증인이 다양하잖아요. 공무원도 있고 높은 서장도 있고. 주로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일반인한테는 안 줬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걸 나눠주고 이걸 숙지를 시켰다고 하면 도대체 그 정도 할 수 있는 애들은 권력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돼? 해수부죠. 해수부라고. 해수부 정도 가지고 이게 가능해? 직접적으로 실행한 건 해수부고 그 오더를 준 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이겠죠. 뭐 그건 우리 뻔한 어떤 추정 아닐까요? 어쨌든 컨트롤 타워는 뭐 밝혀진 거 아닙니까? 정부예요. 정부가 컨트롤 타워고 총 책임이 있는 거고 지금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청와대나 박근혜 씨는 그 어떤 도움을 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해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씨가 정말 진정하게 국민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이자들을 청문회 부르거나 공문을 보내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라 라고 한마디만 해도 또는 사전 모의를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엄중 처벌하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잖아. 엄중 처벌. 그러면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하라 말 한마디만 해도 이 집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리지 않은 거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이 발언은 우리 신비님이 범인인 것을 지금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제가 보세요. 법정에서도 아니 성실하게 임하라. 이 부분이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그쪽에서 대답하지 말아라고 내린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도 제 주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재판부 1심에서 본 게 제가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아까 찌라심도 얘기했던 것처럼 퇴선 명령, 승선 명령은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게 법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세월의 의혹을 갖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문건이 그 전에도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했던 게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가 물어보면 어떻게 맞아. 대응을 해라라는 그 문답식의 그 대응 문건이 나왔던 거죠. 맞아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요, 뭐 이제 나름대로 희망이 생기는 뉴스인데 표창원 교수가 세월호 특조위 자문위원회에 이적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이분은 세월호 특조위 자체가 공무원들의 조직이잖아요. 어떻게 됐건 간에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그 공무원들의 조직 속에 공식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가 자문위원이라는 게 그런 경우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세월호 특조위를 비공식적으로 돕는 그런 위치에 표창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부가 임명한 인사는 아니에요. 근데 표창원 교수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는 표창원 교수의 능력이나 실력을 보았을 때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믿어요. 많이 되죠. 네. 근데 저는 더 마음 아픈 게 여기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해당 공무원들이 기도한대잖아 매일. 왜요? 제발 특조위에 파견 안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미 공직사회 내부에는 이거는 권력형 사건이라는 걸 부처나 어떤 기관 일개 기관이 어찌할 사건이 아니구나 하는 걸 공무원들이 직감적으로 아는 그렇지. 겁니다. 일종의 순장이야. 여기 가면 좆되는구나. 순장되는 거라니까. 세월호 특조위에서 있다가 다른 부처로 갔을 때 이 사람 어떤 대우접을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기도한다가 매일 제발 거기 파견 안 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특조위 그 새누리 위원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 다 같이 퇴장을 해라. 뭐 이런 식의 거기서 뭔가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해라라는 그런 문건이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다 불과 한 달 전에 다 밝혀진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이 안에서요. 내부 문건이 이렇게 막 여러 차례 뭔가 발견이 된다든가 뭔가가 입이 맞지가 않는다든가 하는 등등 뭐 다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의혹 그리고 정부가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미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라 사실. 그러니까 그 말이 왜 중요하냐면 검찰은 사건을 인지만 해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중대한 사건이 이렇게 사건이 기존의 정상적인 기소와 관련돼서 정상적인 기소와 관련된 사항에서 빗나간 또는 그 예측된 상황과 또는 조사된 상황과 다르게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이런 사건들 아까 쪽지가 발견되거나 그럼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쪽지의 진위를 파악하고 쪽지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따시만하게 문건이 나온 거예요. 문서의 파악을 해야 되는 검경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쌩까버린다는 거. 이게 바로 검찰도 어찌할 수 없는 뭔가 큰 힘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크리스마스였는데요. 이번 주말이 크리스마스였는데 유가족들 생각하면 또 가슴이 좀 비어집니다. 저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준 거라고 이제 얘가 평상시에 갖고 싶어 했던 거를 이제 사서 작년에는 머리맡에 뒀어요. 얘가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이 머리맡에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일종의 몰래카메라 같은 거였지.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놨거든요. 이불 뒤집어 쓰고 울어요. 아직도 산타를 믿는구나. 그렇죠. 아직 어리니까. 근데 그런 역할들이랄까 그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커왔을 아이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이제 이미 수능을 봤을 것이고 졸업을 바로 앞 직전에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마 진상규명이 되더라도 평생 동안은 이런 상황들 때마다 아이들을 생각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랄까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생각하면 좀 또 가슴이 미어져요. 사실 그 세월호 학생들한테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보다는 오히려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 가장 그 아이들이 즐겁게 지냈을 그런 나이 또래였잖아요. 그들은 2013년 크리스마스 때는 몇 개월 후에 그런 사고를 당할 걸 예상도 못하고 재밌게 놀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크리스마스에도 세월호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9시에 저희가 소속된 기관에서 사실은 좀 대책회의를 했었어요. 저녁 9시에. 집에 들어가기가 그래서 강화문에 갔더니 산타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아휴, 그럼 뭐해 솔직히. 근데 산타 할아버지들이 산타들이 하여튼 가득 있길래 봤더니 강화문에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크리스마스 이브 밤샘 리본도 만들고 추리도 만들고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진짜 산타구나 라고 하면서 11시 한 10분까지 광화문 세월호 지키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 어떤 위로도 잠시 위로는 되겠지만 혼자 또는 뭐 부모들이 자식들 없는 상황에서 잠들 때 10몇 년 전을 꺼내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의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믿었던 그 기억 같은 걸로 돌아가 보면 속이 얼마나 찢어질까. 자식들 입장에서 환장하지. 네. 자, 알겠고요. 아이고, 뭐 다른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산타 할아버지나 신이 있다면 저자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월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요수 메밀빛 초계국수 막국수 갔다 오신 분들 국물 맛 죽인다 진짜 맛있다. 요수에 사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여행하시다가 보면 요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초계국수 진짜 맛있네. 닭고기, 사골, 양지, 동치미 등의 육수와 과일, 야채, 양념장 본인들이 다 개발하신 겁니다. 미원, 맛소금이 필요한 분은 옆 30m 거리에 있는 할인마트를 이용하세요. 요수시 화장동 산업안전공단 정문 앞에 있는데 061-685-5800 요수 메밀빛 초계국수 막국수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갓김치입니다. 2대째 45년간 운영하며 허영만의 만화 식객 이야기 편에 전수되었던 김치 010-3944-5197 너무 맛있어. 공무원들이 5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았다. 이를 조건으로 국민연금 수급률 현재 40%에서 50%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다. 497조 삭감에 따른 공무원들의 보수체계 개편과 인사정치 해소 등을 약속했다. 이 합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국민과의 약속이다. 여야 대표가 직접 서명했고 박근혜 정부도 이를 환영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마녀로 변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400만 공무원 가족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공무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강제 임금피크제, 강제 성과연봉제, 강제 퇴출제를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멈추지 않고 전국의 활동가 수십 명을 고소 고발과 징계를 단행했다. 그리고 사무실까지 빼라고 탄압하고 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 수급률 50% 인상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국회에서 논의조차를 안 하네. 국민과의 약속을 배신하는 거야. 뿐만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이 된 공무원 봉급, 인사 정체 문제 뭐 이런 거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기관이 돼버렸어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공무원 연금 계약했던 거 무효인 거잖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글쎄 이게 공무원연금 교섭 때 교섭의 우위를 다투기 위해서 싸운 이 당사자들이 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을 파면 해임시켰어요. 가족들은 뭘 먹고 살라고 그냥 파면을 시키는 거야. 이건 뭐 상도이도 없는 정부 아니야. 그건 탄압도 아니야. 공직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든 성과연봉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하위 20%를 퇴출시키고 있다고. 그래. 공무원 연금 더 주기 싫어서 정년을 연장시켜 놓고는 임금을 삭감하려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한다. 박근혜 정부가 임금도 덜 주고 연금도 늦게 주고 공무원을 완전히 무슨 피박에 흔들고 쓰리고 나간 거지 뭐. 미친 거 아니야. 미쳤구만. 그뿐만 아니야. 전국의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공문을 내리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조사단을 편성해서 기관장과 노조 지부장을 압박하고 있어. 완전 공무원 노조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공무원 노조가 무너지면 민중행정이 무너지고 정교조가 무너지면 역사를 뺏깁니다. 우리 시민이 나서서 공무원 노조를 지키고 민주노조를 지킵시다. 공무원 노조는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직사회 개혁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부패한 정부와 맞서 싸워왔어. 지금 박근혜 정부는 내부 비판이 없는 획일화된 공직사회를 만들어서 노예화시키고 무능하고 부패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국민이 나서서 공무원 노조를 지켜야 민중행정이 실현됩니다. 국민 여러분, 공무원 노조를 지켜주십시오. 공무원 노조가 없어지면 박근혜 정부는 그 어떤 견제기구도 없는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기관차가 될 것입니다. 박살 나겠구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새날에서 듣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새날 애청자임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혜택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연대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그랬는데 실패로 들어가면서 너무 싫은 거야. 자체 생각하는 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씨 스타일이 무슨 뭐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과감히 죽여버리잖아요. 못하게. 매우 강력한 그 명령권이 있는 거거든. 그다음에 특히 전공로 같은 경우 집회 한번 했다는 이유로 200개의 자치구의 노조 사무소를 다 폐쇄시켜버렸잖아. 강력하잖아. 근데 세월호 같은 경우 박근혜 씨나 BH가 관련이 없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관련자 전원 구속이에요. 박근혜 씨 스타일이. 근데 이상하게 세월호만큼은 옹호하고 보호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다 BH가 그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만약에 박근혜 스타일대로 한다면 세월호에서
TRS 녹음기 전부 삭제한 새끼들 전원 색출해 해버리면 다 뒤집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눈에서 레이저를 뿜으면서. 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김석규는 두 가지 잘못을 했거든요. 배에서 사람들을 나오지 말라고 한 거야 사실상은. 퇴선 명령을 하지 말라고 계속 자기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김경일 정장의 기자회견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지시를 하잖아요. 퇴선 명령을 내렸다라고 거짓말하라고 지시한 그렇죠. 사람도 김석균이야. 네. 그래놓고 삭제해버리는 이 사건의 핵심은 김석균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김석균이라는 인물과 또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국장을 임명 안 해주는 부분과 요거의 묘한 어떤 그 이상한 구조를 이루면서 청와대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키를 쥐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 퇴선 명령을 김석균이한테 권한이 있냐, 김수현한테 권한이 있냐, 목포 서장한테 있냐, BH에 있냐, 국정원에 있냐에 이게 말려버리면 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가 없다. 퇴선 명령은 누구나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매뉴얼에 따라. 이게 전쟁에서 발포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주 항쟁처럼 쏠까요 말까요 전화해서 쏴라 했을 때 쏘는 게 아니라 즉시 매뉴얼에 따라 누구든 퇴선 명령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헬기에서 내리든 123정이 내리든. 근데 제가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당연히 탈출하시오 같은. 만약 화재 났는데 소방서가 저기 잠깐만 기다려요. 네, 조금만 있어. 지금 물어보고. 불이 더 번지기 전까지 움직이면 안 돼. 불이 조그만 땐 너 움직이면 안 돼. 더 크게 날 때 움직여야 되니까 안전하게 집 안에 있어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 그다음에 소방청장한테 전화해서 저 지금 진입할까요?라고 그러면 진입해 이래야 가는 얘기가 된다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때도 해경들이 호주머니 손 놓고 담배 피는 사진이 찍혔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뭐냐면 누군가가 그 퇴선 명령을 내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저는 내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리려고 하는데 계속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렸다는 겁니다. 제 얘기. 그러니까 어쨌건 이 세월호 사건의 핵심 키는 이제 김석균이 쥐고 있는 그렇죠. 거고 그 명령을 김석균한테 일단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다를 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렇죠. 뭐 김석균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양심선을 한번 해주면 재밌겠는데. 그럼 새날 출연이죠. 바로 출연이죠. 새날 출연이 문제가 아니지. 아무튼 그런데 아까 인사에 있어서도 일부러 재가를 안 해주고 그렇게 딜레이를 시키고 뭉개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어서 공석인데가 많다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요. 교육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국립대 총장을 다 뽑아놨는데 재가를 안 해줘. 교육부가 붙잡고 안 해줘. 뭐 진주교대, 경상대, 강원대 이런 데가 다 이제 막 총장이 공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부가 왜 재가를 안 해주느냐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어. 그것은 청와대 입김 때문이요. 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청와대가 일부러 나 마음에 드는 사람 올릴 때까지 재가를 못 해주갔스. 일이 되든지 안 되든 알아서 해. 뭐 쫄리면 뒤지시든가 니들 뭐 괴로우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갖다 올리든가 이러고 있는 게 도처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로군요. 자 다음에 누가 이상한 애드립을 다 치십니다. 결론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다. 누가? 주어가 없잖아. 이번에 특조위에서요 또 충격적인 건데 사실은 우리가 하도 충격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충격적이 아닌 충격적인 뉴스 바로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그 청문회 나온 그 증인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응 지침을 만들어 놓고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 입을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수사로만 보면 만약에 특조위가 수사권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다 개인별로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대질신문 같은 거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종의 훈련을 한 거 아닙니까? 매뉴얼을 갖다 놓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모른 척해라. 기억 안 난다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이런 사건이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조하려고 했으나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역부족이었다 정도가 증인들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욕을 먹죠.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기서 입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걔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범인은 원래 우리나라 법에도 그다음에 관례적으로도 자기 범죄를 숨기고자 하는 권리가 있어요. 예, 그걸 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 안 했어. 쌩깔수하고 자기 범죄를 추리는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600만이 서명하면서 요랬던 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수사권이 없지. 수사권과 아니지. 기소권이 없어요 지금 특조위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강제적으로 징발을 못하는 거예요. 너 이리 와. 그래놓고 가둬놓고 수사를 하거나 자체 수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증인도 아니야. 참고인 자격으로 오는 느낌. 참고인만 또 못하는 느낌. 그런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가 방해했냐? 박근혜 씨가 직접적으로 못 준다고 했잖아.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뭐 뜬뜬뜬. 국회로 밀어놨다가 국회에서 정작 법을 만드니까 시행령으로 반대로 찍어 눌러 내려버리는. 네. 그래서 이 범인의 의혹을 샀던 게 바로 BH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명확히 드러나 있잖아. 아까 나무님이 얘기한 대로 맞아요. 범인은 자기 범죄를 숨기려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그걸 증명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 다 권리가 있는 건데 당연히 내가 총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지가 빠져나갈 길은 모색하겠지. 연습도 하고 존나 시나리오도 쓰고.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보는 그렇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막은 자가 BH예요. 정확히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게 청문회에 참석하는 증인들이 대응 지침 이게 달리 담겨 있는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자료 이게 제목인 거라. 그렇지. 이런 문건을 발견을 한 거예요. 특조위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야. 그게 이제 모범답안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내부적인 어떤 고발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어쨌든 간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겁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놈은 이렇게 증언하다 보면 퍼즐을 짜맞추다가 보면 그 증인들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있지는 못해도요. 이쪽 파편의 증언들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뭔가 드러날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괄적으로 짜 맞추냐면 핵심적인 의혹에 관련해서만큼은 모른다고 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자.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뭔가 밖으로 새 나갈까 봐 두려워서 이랬다고. 그렇죠. 입 맞추기 또는 입단속인 거죠. 서로.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추산해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숨기고 싶어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책임 회피하기 위한 개개인 간의 어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 말에 의해서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게 두려웠던 사람들이 어떤 핵심 의혹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오면 모른다고 해라라고 말을 맞춰보니 범죄 상황인 거잖아요. 너무 웃긴 게 이 30-40페이지에 달하는 이런 문건에 이게 참사 초기 구조 활동과 관련된 특조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해라 라는 예상 문답집이 지금 30-40페이지짜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모범답안. 그래서 그게 증인들이 청문회 모의에 오기 전에 이 문건을 토대로 그러니까 문제집을 토대로 해서 대책회의를 한 걸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사전 학습을 딱 통해서 그리고 나서 딱 그 현장에 나타나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질문 문제집에 나와 있는 답대로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특조위 때에 그 이전에도요 뭐 이런 식의 문건이 하나 더더리 난 게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 답을 하자라는 게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답을 하자라는 게 그 문건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럼 한두 개도 아닐걸? 아니 근데 이거를 그 안에 있는 그 증인이 다양하잖아요. 공무원도 있고 높은 서장도 있고. 주로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일반인한테는 안 줬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걸 나눠주고 이걸 숙지를 시켰다고 하면 도대체 그 정도 할 수 있는 애들은 권력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돼? 해수부죠. 해수부라고. 해수부 정도 가지고 이게 가능해? 직접적으로 실행한 건 해수부고 그 오더를 준 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이겠죠. 뭐 그건 우리 뻔한 어떤 추정 아닐까요? 예. 어쩌다 가서 구조를 못할 것이다까지 얘기를 알려준 거라고. 그러면 이미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상태였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처음 간 그 123정 김경일 청장 그 사람은 뭐 어떻게 한 거야? 뭐 이런 등등의 의문이 있었지만 뭐 그 사람은 재판정에도 오고 뭐 등등이 있었잖아요. 여러 번 증언을 하고. 근데 이 사람 말은 나는 다 했다 이거야. 본대로 보고하고 다 했다는 거야.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 해경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교신 기록을 보니 내가 한 말이 다 빠져버렸네? 누가 이것을 고의로 삭제를 했는가? 라는 것을 좀 확인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 밑에 지금 있는 그나마 지금 목포서장 이 사람만 해도 대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보다 위에 있는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그리고 그보다 위에 있는 김석균 해경청장은 계속해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태선 명령은 안 내리고. 그렇다면 이게 답이 나왔네. 김석균 이 사람하고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라는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왜 태선 명령을 안 내렸니? 라는 거를
이거를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드러난 팩트로만 따져도 김석균 같은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주 직접적인 책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조치 같은 거 조차 받지들 않았어. 왜 그런 거야? 왜냐하면 현지에서 얘네들 말은 그거야. 1, 2, 3정을 OS 지정이라 그래갖고 OSC 지정이라 그래가지고 현장 구조 임무의 총 책임 본부를 센터를 이 권한을 여기다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조 본함으로써 그 모든 실내 상황을 전부 컨트롤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고받은 바가 없고 모른다고 잡아떼는 거잖아. 잡아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아예 진행이 안 된 거야. 왜? 현장 책임자로서 이 배가 지정이 돼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김경일 정장은 아니다. 나는 그런 게 지정돼 있는 사태도 몰랐고 우리 정도 사이즈 배가 어떻게 그런 구조 활동을 총 지휘를 하냐. 나는 그런 거는 내가 받은 임무가 아니다라고 잡아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높이 있는 애들한테 높은 놈들한테 지금 구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늦습니다 하는 얘기를 무려 1시간 10분 가까이 계속 보고를 했는데 얘들은 헬리콥터로도 보고를 받고 무선통신으로도 보고를 받았던 내용들을 보고받은 바 없다. 바빠서 보고서 쓰느라고 나는 거기 상관할 수가 없었다라고 잡아뜀으로 인해서 모든 책임자 그러니까 해경 안에서 그 당시 상황 지휘를 했던 모든 책임을 다 1, 2, 3정장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란 그렇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제 추가로 얘기하면 이 정도 규모의 OSC의 역할을 하려면 최소 250톤급 이상의 함정이 있어야 하고 김경일의 말에 의하면 1000톤급이에요. 네, 1000톤급. 이게 일단 그러니까 123정이 100톤급이고 그렇죠. 100톤급이죠. 한 10배 큰 배가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도 250톤이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자기네는 공익요원 2명과 정규직원 5명밖에 없고 더더욱이 헬기의 운영 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더를 네가 OSC의 역할을 하라고 오더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게 지금 팩트인 거죠. 아무것도 권한을 다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서 또 의문점이 남아요. 그러니까 추정도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의문점이 났습니다. 첫 번째 TRS 기록 있잖아요. 여기 조작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단순하게 윗사람들이 자기들 잘못한 것만 실수해서 그걸 조작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하나 더 우리가 빠져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면 왜 니들은 선원들만 구해왔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어떤 오더를 받았길래 어떤 명령을 받았길래 선원만 구해왔느냐? 여기에 대한 의혹은 좀 빠져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변명은 김경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나는 그 사람들이 일반 승객인 줄 알았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네. 이 사람 전화기 2번 빌려준 거 뽀록 났잖아. 승객들이 나오는 입구하고 지금 선원들을 구했던 입구는 선원들만 나오는 입구일 수밖에 없는 곳이었던 거고. 조타실에 가까운 쪽이었다는 거죠. 더 열받는 거는 선원들이 자기들 구하러 올 걸 알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맥주까지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TRS에는 분명히 이런 뭐뭐뭐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 같은 것들이 더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김경일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뭔가 다른 오더를 받았다. 어느 지점에 가서 정확하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구해라 이런 오더 같은 건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경일이 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조금만 더 양심 선언 내지는 자기가 정말 억울하니까 거기에 대해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김경일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경일 유일하게 김경일만 형사처벌 받았어요. 형사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억울함, 서운하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가족이 불쌍하거나 내 지휘 책임 때문에 이거를 벌린 게 아니고 양심선을 한 게 아니고 조사를 요구한 게 아니고 자기가 수없이 많은 오더 받은 것 중에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 내가 지금 이거를 벌을 받고 있는 게 너무나 억울하다는 겁니다. 억울하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지 결코 유가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경일이 수없이 많은 의혹과 오다들을 다 숨기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밝혀진 거는요. 지금 뭐 새로 김경일이란 사람이 막 발언을 해서 된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5월 달에 감사원이 조사를 한 거라 해경한테 야
니네 이거 다 갖고 와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혜경이 제출한 그 기록에 난 분명히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혜경이 감사원에 제출한 기록에 보니까 내가 한 말이 다 빠졌대. 라는 게 이제 이때에 이미 빠져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경일의 그 이야기 안에는 상당히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숨기고 있는 게 있고 플러스 자기 혼자 독박을 쓰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딜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거기다 추가 감사원 조사 문답서가 5월 20일 날이에요. 작년 14년. 근데 김경일이 나중에 형량이 감경되면서 결국은 재판이 끝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 꺼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걸 수도 있지.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말을 아슬아슬하게 뭔가를 이렇게 할 것 같은 사람한테 처음에 야 네가 좀 들어가 있어 라고 해놓고 이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뭔가 이렇게 물론 잡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은 못하지만 이 사람의 입을 최대한 막으려 그러면 뭔가 상대방한테 보상해주는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일단 법원의 형량도 물론 법원이 자각됐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직접 간접적으로 이 사람의 죄 같은 것들을 변호사들이 이 사람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주고 막 이러면서 이 죄가 좀 감경됐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이 과정들이 뭔가 의혹투성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도 1심보다 훨씬 형량이 낮아진 채로 그렇죠. 대법원에서 끝났기 때문에.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어쨌든 감사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쌩 깠고 검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소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검찰도 경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의견으로 추가 수사의 의견으로만 했지 이게 실제 법정에서 깊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아까 나무님이 얘기한 그 부분인 거죠. 진미 냉면 좋아해? 네, 정말 좋아해요. 어느 냉면 좋아하세요? 저는 평양식 냉면. 난 함흥식 냉면. 혹시 설원냉면이라고 들어봤나? 강원도 영월에서 시작해서 현재 강원도와 충청권을 휩쓸고 있는 냉면이라는데. 아, 이름부터 시원하다. 설원냉면. 눈꽃의 원조라는 뜻이래. 그런데 고기는 없나? 왜 없겠어. 푸짐이 보쌈이라고 냉면만큼 잘 나가는 메뉴가 있지. 홈페이지 가봐봐. 가맹점 관리가 기가 막히네. 여기는 성공하겠다. 아이스해피.com. 시원해서 행복한 냉면. 1644-8781 설원냉면. 맛있는 겨울 메뉴 육개장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사장은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색이 말이 아니네. 글쎄, 계절을 타나? 미네랄 바이오에서 만든 천연 이온. 새가 날아든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문성글입니다. 민주진보 포털 시민의 날개가 드디어 12월 10일 문을 엽니다. 뭘 할 거냐고요? 우선 총선과 대선 투개표 감시를 시민이 직접 하는 공정선거 감시단을 만들고요. 또 알바단을 박살내는 SNS 대응본부, 또 좋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정당별 응원단도 만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베타 버전 테스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써보시고 좋은 의견 많이 내주세요. 최고의 연대는 입금인 거 아시죠? 농협 301-0182-2885-41 사단법인 시민의 날개입니다. 개발비 10억 원을 모으는 일시 후원 그리고 운영비로 쓸 CMS 월 회원 많이 등록해주세요.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순고빈에 드셔보신 느낌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면 순대를 먹을 때 그런 종류의 맛이 아니야. 고기 종류의 어떤 그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려면 역시나 먹어봐야 한다. 누구든 자신 있게 데리고 갈 수 있는 맛이다. 정말 맛있네? 라고 돌아올 수 있는 맛이다. 내가 안 먹어본 종류의 음식이 세상에 또 있었구나.
입으로 들어올 때는 건강한 느낌으로 들어와요. 국물을 입에서 이렇게 갖고 놀다가 삼키는데 이게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 맛을 내가 혀로 계속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맛이었어요. 정말 새로운 맛이고 깔끔하고 집밥 먹는 느낌. 최인점 멋진 분이는 051-555-2244 한글로 순고비네.com. 진짜 궁금해요. 먹어봐야 알아. 드디어 신림동에 순고빈이 직영점이 생겼어요. 술 먹으러 가자. 예. 하하, 요즘 정말 입맛도 없고. 자넨 요즘 뭘 먹고 사나? 나는 요즘 향하식품에 전복미역국을 먹는다네. 전복미역국? 소라 조그만 거 들어간 거 아니고? 어허, 무슨 소리. 통전복 2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미역국이야. 통째로. 정말? 그럴 리가. 지난 30년간 완도에서 해산물 가공으로 유명한 향하식품, 그들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서울로 상경한 완도 향하식품은 햇섭 인증한 먹거리입니다. www.hyangAMALL.com 홈페이지를 둘러보세요. 각종 수산물이 원산지에서 맛난 식품으로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네. 김, 매생이국, 톳, 성게, 미역, 다시마까지. 야, 종류도 다양해. 유튜브에서 향하식품을 검색해보세요. 홈쇼핑 방송분 보실 수 있습니다. 페루에 나오는 안데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슈퍼푸드. 예. 뿌리 식물인데 마카라는 식물이 있는데 해발 4,000m 넘는 고산 지대에서만 자란다. 고대 잉카 문명에서는 금보다 이게 더 비싸게 팔렸다고 할 정도. 그 마카 플러스 산삼, 우리나라의 산삼.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정력식품에다가 삼삼을 합쳤다. 뭐 이런 개념인 거지. 남미에서는 인정받은 마카,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서 최고인 산삼이 만났다고 하니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이 먹는 식량으로 선정할 만큼 세계적으로 검증된 완성식품입니다. 검색을 해보시는데요. 마카산삼, 회사 이름이 영한네이처고요. YHNATURE 영한네이처.com 또는 co.kr 여기가 오리지널이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마카 녹용과 청소년용 마카, 어린이용 마카도 있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청문회도 있었지만 이번에 그 123정장 있잖아요. 김경일 이 사람이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2014년 그러니까 바로 세월호 직후에요. 2014년 5월 22일 날 감사원 조사 문답서라는 게 있어요. 그 문답서에 지휘부가 나한테 책임을 지우고 나몰라라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그러면서 123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TRS를 이용해서 도착 보고와 동시에 세월호가 좌연으로 50도가량 기울었고 122 헬기가 상공에서 인명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세월호 갑판 및 인근 해역에 승객들이 보이지 않고 함수와 함미의 컨테이너가 표류 중이며 인근 1마일 이격되어 유조선 일척 대기 중이며 주위에 구조 선박 없다는 내용으로 세월의 현재 상황을 보고했으나 해양경찰청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TRS 교신 녹취록에는 제가 도착 보고 등을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신 기록이 고의로 삭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뭐 이런 식의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읽어드리면요.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선체가 많이 기울어져 있고 구명볼도 투하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승객들을 퇴선시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런 내용을 TRS를 이용하여 지휘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감사관님께서 TRS 녹취 기록을 수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123 정장은 자기는 가서 정상적인 상황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승객들 전부 퇴선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제안을 했지만 상부에서 그거를 하지 말라 그랬다는 그 간접적인 자기 고백이잖아. 이 내용. 하지 말라고 했는지 어쨌든 교신 기록이 고의로 삭제가 된 건지 뭐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부활한 말은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좀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3정 김경일 정장이 배를 첫 번째 침묵한 건 9시 30분이에요. 첫 번째 목격한 건. 9시 정확히 30분에 거리가 떨어져 더 있는 망원경으로 세월호를 보고 있었죠. 그때 본 당시가 9시 30분이었고 이 9시 30분에 정확하게 다중무선통신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TRS라고 하죠. 52번을 통해서 세월호의 자연의 50도가 기울고 있고 주변에 122 헬기가
떠 있고 인명 구조가 되지 않고 갑판 상황이 사람이 없고 해상에는 각종 부유물로 떠 있고 유실물이 돼 있는 상태고 유조선이 1마일 가량이 있고 구조 선박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 사항이 감사원 5월 22일 날 감사원 감사 자료에서 감사를 받을 때 TRS 아까 말했던 다중무선통신 샵 50분의 무선 내용이 삭제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고된 사항이 정확히 이게 9시 30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항을 조작의 여부를 감사원한테 편지를 써서 이거 조작된 거다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한 사유는 내가 현장 지휘자로 책임받아서 유일하게 나만 지금 희생양을 삽고 있는 것 같다. 이거에서 모면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감사원 결과가 보고된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감사원에 보고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 9시 30분에 TRS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의 TRS가 따로 있었는데 그 TRS의 번호는 어디에 저장이 돼 있냐면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로스 체크된 거죠. 목포상황실 비조에 녹화된 녹취록 511호에는 이게 대부분 아까 김경일 123정장이 말한 내용이 그대로 담아 있었다. 이 상황이 이번에 청문회 때 크로스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시작이. 여기서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왜 세월호 승객들을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수장시켰느냐 이런 부분에 관한 건데 보고를 하기를 123정에서 현재 승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져서 현재 못 나오고 있답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렇죠. 아마 잠시 후에 침몰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답이 이거예요. 서해청에서의 답이 이겁니다. 번청 1번님하고 명인 집타워 1번님 자기들끼리 이제 교신할 때 쓰는 그 용어죠. 타워 1번이 정확하게 경찰청장이에요. 네. 지시사항이다. 네, 해경청장 김석균이 타워 넘버 1번이죠. 아, 그렇군요. 1번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건 밝혀진 거니까 명예훼손 상관없습니다. 번청 1번은 그러면 김석균 해경청장이고요. 그리고 명진 집타워 1번은 김수현 서해 해경청장이에요. 예. 실명으로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시사항이다. 123 직원들이 안전장구를 갖추고 여객선 올라가 가지고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란다. 빨리 탈출을 하게끔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안정시키라는 거야. 동요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다른 어떤 음모론을 떠나가지고 승객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예, 그게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그러니까 9시 30분에서 지금 우리 나무님이 말한 게 9시 45분 사이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배가 50도로 기울고 있었고 9시 45분에 배가 70도로 기울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완전 침몰이 칼슘 화장품을 써봐. 진미 언니도 그 화장품으로 피부톤 좋아졌더라. 맞아. 엄청 예뻐졌던데? 그래? 미네랄 바이올린? 미네랄 바이오. 야, 그거 어디서 사는 건데? 벌써 구매할 필요는 없고 일단 회원가입해서 공짜로 주는 키트를 먼저 써봐. 검색창에 미네랄 바이오 치고 들어가 보세요. 겁나 좋아. 엄마가 아기랑 쓰는 천연 화장품이야. 미네랄 바이오에 가입하셔서 추천인 아이디에 버드플라이라고 쓰시면 대용량 미니키트와 이온 칼슘 미네랄 스프레이 70ml를 드립니다. 시작하세요. 미네랄 바이오. 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co.kr birdfly.co.kr 많은 분들의 가입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호 청문회장에서도 이번에 출동했던 해경과 관련한 지휘체계 문제에서 그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이 나오긴 했지만 이 사람은 1, 2, 3정을 핑계대고 완전히 빠져버렸고 이와 연계되어 있는 1, 2, 3정 안에서 이런 증언이라든지 이런 기록이 있었음에도 전혀 언급이 안 됨으로써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연락을 못 받았거나 바쁘고 보고서 쓰느라고 그 상황 지휘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끝났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게 왜 이제 나오냐고 이게. 아니 근데 지금이라도 그 목포 서장은 빨리 퇴선 명령을 내려야 하고 그러면 사람이 산다라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계속 아니다. 배를 더 침몰 안 되도록 세우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런 소리를 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이 사람하고 그 위에 있는 김석균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새로
수사가 됐든 뭐가 됐든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미 이렇게 그러니까 까졌잖아.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보면은 고의 침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고의 침몰의 어떤 의도, 이걸 고의 침몰을 시켰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국정원 문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 배를 침몰시켜서 얻는 이득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렇지.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고의 침몰을 시켜서 국정원이 얻는 이득은 뭘까 생각해보면 약간 아리까리해. 뭐 전국을 전환시킨다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를테면 이런 또 의혹도 제기해 볼만해요. 그 김석균의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좀 무리한 추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분인가가 나타나기까지 뭔가 최대한 상황을 딜레이 시켜야 되는 어떤 의혹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건 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단 말이야. 이게 뭔가 구출쇼. 구출쇼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막 뭐 국정원 뭐 등등에 이렇게 막 몰려서 부정선거 막 이런 거에 몰려 있던 판에 아싸 우리가 참 배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배가 넘어가네, 사람이 죽네 했는데 그때 영웅적으로 누군가가 빰빠라밤 해가지고 왜 이명박 때 소말리아 가가지고 뭐 해적으로부터 뭐 선장을 구출 한 해 만에 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뭔가 더 큰 그림에 연안에서 배가 넘어갔는데 그것도 학생들이야. 근데 그때의 혜성과 같이 나타난 누군가의 일사불란한 지휘하에 다 구조하였습니다. 브라보. 이거를 연출을 하려던 게 아니었나. 혹시 그분이 혹시 혼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혼이 비정상인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만약에 연출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전원구조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오보가 전 방송국에 뿌려졌잖아요. 준비가 돼 있었지. 그 뭔가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 뭔가 손발이 맞지 않아서 구조쇼가 아니라 우째 이라지도 저라지도 못하는 상태의 침몰쇼가 됐네라는 그런 어떤 이상한 상황. 자, 그래서 그 7시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어디 서울시내 모처에 있었네 뭐 안에 청와대 담장 안에 있었냐 밖에 있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현장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여기까지 더 이상 나가시면 안 되고 어쨌건 간에 7시간 사생활이 그것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또 자기들이 스스로 올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사생활이라는 말로 이 코르크 마개로 봉합을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어쨌든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국민한테 밝혔던 게 너무 빨리 넘어졌다. 이게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키워드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게 그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로 배가 그렇게 큰 배가 빨리 침몰한 경우는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김석균이가 아직 처벌도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상황에서 빨리 퇴선 명령 어떤 시간이라도 무조건 퇴선 명령이었다고 지금 이 시간대별로 보면 1시간 10분은 명령을 내릴 여유가 있었어. 근데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그 당시 우리 기억들 아시겠지만 무슨 영상 같은 거를 계속 요구했다 그랬잖아요. VIP를 위한 동영상이 준비됐느냐. 이번 거는 꼭 동영상으로 자료를 줘야 된다. 이따위 녹취록이. 왜 그러고 있었냔 말이야. 그러면 그 상황을 면밀히 어딘가에서 청와대가 아닌 어딘가에서 계속 스크리닝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근데 했고요. 제가 아까 그것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우리가 헬기를 놓치는데 그러니까 44분에 헬기에 보고를 했을 때 목포 서장이 하는 말이 헬기에서 구조가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리 확신을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23정장은 헬기에서 전문 요원이 있었으니 내려가서 창문을 폭파하고 퇴선 명령을 내릴 시간이 44분이었단 말이야. 그때로부터의 정확히 골든타임이 30분간이었잖아. 이때 모두 다 선원을 구출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컨트롤하고 있었단 말이죠. 계속 90도까지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90도 넘어져서 훅가닥 갔단 말이야. 넘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요. 저는 그런 가설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7시간 후에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그렇게 발견이 어렵습니까? 같은 소리를 하냐고.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자기 책임전가 발언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라는 말을 하느라 더 무리한 소리를. 모든 국민이 그 상황이 어떤 건지를 다 알고 있는데 혼자 무슨 혼이 빠져나간 거 같아. 여기에 영구가 금덩어리 안 묻었음 같은 거. 그렇지. 그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 우리는 몰랐었는데요. 세월호 특조위에 아직까지도 진상규명국장, 이게 세월호 진상조사의 핵심지 자리돼요.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임명을 안 해주고 있는 거야. 다른 건 다 임명했는데 세월호 특조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진상규명이잖아요. 근데 진상규명국장을 아직까지도 임명을 안 해주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세월호 특조위에서 빨리 임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진실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멀지각한 꼼수가 생기는 거야 이게. 이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8월 11일 날 공고를 냈대요. 그리고 20일 날 면접도 했다네. 근데 인사혁신처에서 역량평가를 해야 되고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거쳐서 11월 19일 날 검증을 통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안 내주는 거야? 아니야, 석 달을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 공고 내가지고 사람을 확정하는 데까지 청와대에서 석 달을 잡고 있었다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강간무소식인 거야 지금까지. 응? 지금요 그거뿐만이 아니라요 청와대에서 뭔가 재가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인사들 중에 그냥 공석인 채로 재가를 안 해줌으로써 그냥 공석인 어디 여시나 먹어봐라 라는 식의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요거는 좀 약간 그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은 게 세월호 청문회 특조위 활동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딜레이 시켜서 이 사람이 활동의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리려고 아직까지 지금 임명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사반장을 임명을 안 해주고 야 니들 가서 범인 잡아와 해놓고 아직까지도 현사반장에 대한 임명권 내지는 인사 기록은 청와대에 보관돼 있다는 얘기인 거야. 거기서 끊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장관급 고위 인사들 인사청문회 정도 심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내에 인사풀이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그러니까 붕괴된 상태인데 세월호의 국장급을 청와대까지 검증하는 청와대에서까지 검증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것도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청와대가 범인이지. 그렇지. 확실히 그러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진상규명국장이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진상이 규명되면 안 되는 거야. 뭔가 일이 진행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상적인 어떤 진짜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있어서 규명이 돼갖고 좀 억울하게 좀 썰려 있는 의혹까지도 풀어줄 법도 한데 아예 그 원천 봉쇄시켜놓고 최대한 좋게 봐주자고 해도요. 자기들 마음에 드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씨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자기와 관련되지 않는 건 가차 없이 국민한테 공개하고 응징해요. 네, 단호하게. 쇼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세월호만큼은 철저하게 BH가 이들을 옹호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박근혜 씨가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뭔가 좀 최대 없이 11분의 안전 침몰이 됐거든요. 박근혜 공주가 얘기한 골든타임이 바로 9시 30분에서 10시 아닙니까? 이때 퇴선 명령을 내렸다면 100% 살릴 수 있다는 건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아까 말했던 상부 지시라 함은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안정장구를 갖추고 여객선에 올라가 승객에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을 시켜라 이런 겁니다. 이때 상황이 언제였냐면 47분이었어요. 배가 70도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죠? 배가 70도로 기울고 있었는데 퇴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고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안정을 시키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짚어봤어요. 김석균 해경청장이 그 전에 지시를 내리는 게 어떻게 내렸냐면 승객이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어떤 보고를 했냐면 창문을 깨고 지금 뛰어내리면 주변에 구조정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살릴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는 측면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청장이 무시해버리죠. 무시하고 나서 이수연 서해해경청장이 이후에 안전장구를 갖추고 여객선에 올라가 승객의 동요를 막고 안정시켜라는 말은 뭐냐면 이후에 사건이 확대됐을 때 자기는 빠져나가는 문구입니다. 이게 난 조치했다 이렇게 빠져나가기 위한 사실상 퇴선 명령을 이때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퇴선 명령을 즉시 내렸어야 됩니다. 그런지 내리지 않고 이렇게 말을 돌린 건 윗선에서 퇴선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공무원적 발상을 내렸던 겁니다. 그 상황이 7시 47분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지휘체계가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제일 밑에고 중간에 해양경찰서장이 있고 서해해경경찰청장 김수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퇴선명령을 내릴까요? 라고 문의를 했는데 여기서 김수현 서해해경경찰청장이 일단 배를 더 이상 기울지 않게 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 사태를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지 않는 상태를 유지시켜 놓고 그 다음 조치를 강구하란 말은 승객을 그 안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뭔가를 기다리라는 얘기를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정상적인 매뉴얼대로 준비한 게 아니라 기울고 있는 배를 기울지 못하게 방지를 취하라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린 거란 말이지. 그건 안에다 사람을 두고 배는 더 못 기울게 하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미 이 얘기가 나와서 조치를 취하기에는 배가 너무 기울어져 버리는 바람에 7, 8분 후에 배는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요걸 발전시켜 보자고요, 이야기를. 저는 이게 구조 매뉴얼이 아니고요. 구조를 하는 모습을 특정한 매뉴얼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비전문가,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전문가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제가 왜 시간대별로 얘기하냐면 아까 찌라시님 얘기를 잠깐 넘겼는데 읽어보세요. 그 찌라시님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10시 7분 상황인데 7분 상황은 70도 이상에서 곧 완전히 전복되기 8분 전. 3, 4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목포 서장이 뭐라고 했냐면 1번님이라고 했어요. 1번님은 누구냐면 김석균 해경청장입니다. 1번이 배수 작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보고 사항이 지금 사람이 뛰어내리면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했고 그랬더니 그 이후에 김수현 서해 해경청장이 안전구를 갖추고 여기에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사항이란 말이에요. 순서가.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김수현 서경청장이나 목포서장이나 김석균은 어떠한 경우에도 퇴선 명령을 내릴 마음이 없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아, 그러니까요. 예.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 나무님의 이제 주장인데 거기에서 구조하는 것처럼 폼 나게 좀 해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목포 서장만 하더라도 7시 7분 상황에서 사람들을 밖으로 뛰어내리게 한다면 10시 7분. 10시 7분에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깔아앉기 7, 8분 전이죠. 이미 침몰을 할 거다라는 보고가 나온 지가 20분이 지난 그 상황에서도 밖으로 뛰어내리게 한다면은 그 인근에 배들이 많아서 구조가 가능하다. 거기까지 알고 말을 있었지. 했단 말이야. 이 말을 했는데 그렇지. 거기다 대고도 계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전력을 해서 배가 더 이상 침몰 안 되도록 배를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탈출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 사람은 지금 배를 세우자는 거야. 배가 70도 기울어진 배를 세워라 라는 이야기를 한 거는 무슨 이유냐. 그러니까 그 얘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가설은 하나는 그냥 자꾸 뭔가를 하는 듯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해라. 이게 이제 1번이고 2번은 찌라시님 얘기처럼 그게 아니라 배를 세우면서 뭔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면서 사람이 구조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뭔가의 짓거리를 더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냐. 이 이제 두 가지 가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첫 번째 가설이 어떤 거냐면 이걸 세우려면 250도급 배가 와서 옆에 견인을 해서 더 이상 침몰을 못하게 막아야 됐는데 그 막아야 되는 배가 여기에 올 시간이 올 시간에 이미 침몰이 끝나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구조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요. 이게 배를 세우는 게 뭔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일단 사람이 빠져나가고 배를 세우든가 그렇죠. 말든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배를 못 세울 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그럼 일단 퇴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뭐 차차로 봐서 옆에 있는 배들이 뭐 옆구리를 밀어서라도 70도 기울어진 배가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한다 라고 하면 원스텝 투스텝으로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로 중요한 지금 배가 70도가 기울어서 솔직히 이게 정상적인 복도를 통해서는 밖으로 빠져나가기가 이미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든 창문을 깬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단 밖으로만 나가게 하면 바다에 뛰어들면 그 옆에 구조할 수 있는 배들이 있어 놓으니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사람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배 기우는 것을 막아야 함네 하는 소리를 하고 있냔 말이지. 그렇죠. 이제 그 상태에서 또 추가로
아까 다시 10시 7분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아까 이제 두 가지의 의문점이 나온 거잖아요. 배가 지금 멀리 있는데 큰 배를 가져와서 더 이상 침몰 못하게 하는 건 시간상에 끝나는 거고, 왜냐하면 정확히 배가 10시 20분에 완전히 침몰했어요. 아까 말했던 10시 7분 상황에서는 약 13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빼면 실제 11분 이전에 탈출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배가 완전히 이제 90도 이상 넘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이때 아까 다시 김경일 123정장이 왔을 때 헬기가 공중에 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확인이 또 된 겁니다. 헬기가 목포서장이 10시 7분에 통신 호텔 2로 날렸던 게 뭐냐면 항공구조가 내려가서 구조를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헬기는 언제부터 떠 있었냐면 123정 왔을 때도 와기 이전에 떠 있었단 거야.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김경일 경장이 얘기한 거 창문 깨고 나가면 퇴선 명령 내리면 다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9시 30분 이전에 와 있던 헬기가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거기에 전문 구조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문 구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배에 내려가서 창문을 깨서 퇴선을 시키지 못했느냐의 의문점을 10시 7분에 김수현 서해 해경청장이 답을 해준 겁니다. 항공구조가 기내에서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10시 7분 이전에 이 배가 사람을 태운 때 침몰할 것이라는 걸 이 지휘계통은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고. 우리가 고위침몰 얘기하잖아요. 고위침몰입니다. 이건 고위침몰입니다. 사람을 들어간 생태로 고위침몰. 왜 그러냐면 최고의 지휘권자, 그러니까 김석균 해경청장이 적어도 지금 밝혀진 팩트로만 보더라도 9시 44분부터 골든타임 10시 7분 사이에 사람이 안에 있다는 걸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경우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현장 지휘관이 퇴선 명령 내려야 됩니다 하면서도 불구했는데 공기 주입할 거고 대형 선박이 와서 더 침몰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헬기가